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러 갔다가 범인은 놓치고 돈만 빼앗긴 황당한 사건, 어제 TJB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찰을 도우려다 거액의 돈을 빼앗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경찰 역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로부터 함께 피싱범을 잡자는 요청을 받은 A씨. 하지만 작전 실패로 보이스피싱범은 놓치고 그들이 요구한 1,500만 원만 고스란히 잃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이스피싱범 검거 작전이 경찰 통제력을 벗어난 순간 중단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보이스피싱 검거 작전상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일각에선 피해자가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 형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범인들 얘기 듣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경찰관이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협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끝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1,500만 원을 어디서 되찾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의 경우 이와 같은 전례가 없고 위법한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의 경우 인용률 자체가 29.4%에 불과합니다. 특히 실제 피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솔직히 이게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솔직히 나라에다 뭐를 한다는 게 나라에다 그리고 궁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피해자들은 경찰을 믿고 검거 작전에 협조했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선 남일처럼 대응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또 한 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73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서구의 한 PC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손님 등 20대 4명이 확진됐고 기존 집단 감염지인 필라테스 관련 확진자의 가족도 2명 확진돼 누적 확진자의 수가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6명 추가되며 대전에서만 41명이 확진돼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유흥업소 집단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됐고 당진에서도 인근 지역 철강 주조업체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8명이 추가되는 등 충남에서도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염력과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진단 체계의 한계입니다. 신속하게 변이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다 보니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은 지난주 서구 노래방 감염자 4명과 유성구 고등학교 관련 2명 등 지금까지 14명이 감염됐는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23.3%로 영국률의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13.5%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 대비 변이 바이러스 분석량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현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질병관리청의 변이 바이러스 분석 건수는 1,463건으로 전체 확진자의 15.6%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7.2%에서 42.4%로 5.8배가량 급증한 반면 전체 확진자 대비 분석률은 3월 17.6%에서 지난달 12.1%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할 수 있는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를 두고 있는데 전문 필수 인력의 부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충청권의 경우 분석 전문 필수 인력이 2명뿐이다 보니 일주일에 최대 변이 바이러스 분석 건수가 60건에 불과합니다. 15%에서 20% 정도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등 각 시도에서도 PCR 검사로 1차로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다시 질병관리청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기로 했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기존보다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빨라진다지만 검사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현장 이슈를 본 다음에 8월 초쯤 그 내용을 검토한 뒤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 검사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델타형 변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큰 만큼 지자체가 직접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고3 학생들과 수능시험 수험생,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고3 학생을 비롯해 내년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직원 전원이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재수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대입 수험생들은 이달 중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다음 달 중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사와 중학교 교직원, 아동시설 교육, 보육 종사자에 대한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되고 접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원정 기간 중 투숙 호텔 내에서 구단 보고 없이 지인을 만난 선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들이 만난 지인은 최근 논란이 된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원정 숙소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들로 한화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자체 징계인 만큼 문제가 된 선수들과 징계 수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고 수위에 가까운 중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의 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보다 주식을 중심으로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업종별 상품군에 주식처럼 직접 투자하는 테마형 ETF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요즘 2030 세대는 물론이고 60, 70대 보수적 투자층까지도 펀드 같은 간접 투자보다 국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사기 사태 이후 신뢰가 떨어졌고 투자 수익률을 둘러싼 불만 등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옵티머스, 라임 같은 거 이제 변칙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직접 내가 하면은 쓸 수 있고 트렌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 화랑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1분기 국내외 주식 투자 금액이 49조 원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주식 투자 열풍이 시작된 지난해 상장사 주식 보유자가 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자산 운용사들의 수신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변액보험의 해지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 열풍 이후 재테크 트렌드가 직접 투자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원하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주가도 좋고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이 또 좋다 보니까 펀드나 일반 예적금을 해지를 해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엔 주식 개별 종목 투자와 펀드 투자의 단점을 보완해서 자동차, 반도체처럼 업종별로 묶어 만든 펀드 자체를 상장해서 직접 투자하는 테마형 ETF, 상장 지수 펀드도 인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화랑과 함께 초저금리, 부동산 규제 등으로 재테크 트렌드가 바뀌면서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오늘로 개원 1주년을 맞은 세종 충남대병원이 나용길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개원 1주년 유공 모범 직원과 장기 근속자,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된 가운데 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창의적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세종 충남대병원은 1년간 22만 명의 외래 환자가 다녀가 세종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최근 탈락한 K바이오래퍼브 공모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은 수도권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느 도시보다 자신 있게 도전했다며 선정 결과가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성장주의 관점이었던 만큼 공모 사업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형 바이오래퍼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